원자력 재료 연력학 1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용액의 거동, 더 Behavior of Solu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액티비티 개념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라울션 아이디어 솔루션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어, 몇 년 동안 이 과목을 가르쳐 보면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챕터가 이 챕터 10입니다. 이 렉처 노트 10인데 좀 집중하시고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유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이제 구성하고 나서 거기에 이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그 유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H2O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철 안에서 이제 뭐 이런 알파, 감마, 델타 상 있을 때 이 각각의 그 깁스프리 에너지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이런 페이지 다이그램이 얻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베타 아이언이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베타 아이언은 그 알파 아이언인데 기본적으로 그 알파 아이언 영역에서 약간 고온 부분에 그 자성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의 철을 이제 베타 아이언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혹시 그 세멘타이트가 오른쪽에 있게 되는데 보통 FE3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리니까 얘를 혹시 옛날에는 베타 아이언으로 어사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1940년대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특히 우라늄하고 지르코늄 합금의 이제 페이지 다이어그램의 경우에 알파 지르코늄 상에다가 이렇게 엡실론 페이지를 어사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라늄에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상이 있어요. 그래서 엡실론을 갖다가 이렇게 생뚱맞게 지르코늄에다가 이렇게 주는 그렇게 그리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방식으로 그려서 옛날에는 그래서 베타 아이언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알파 아이언하고 이제 거의 모든 성질이 같은데 자성 여부만 다른 그런 상이 있어서 그쪽으로 어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깁스프리 에너지 변화하고 유너리 페이지 다이그램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솔리드 페이지하고 솔리드 페이지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그 PT 그래프에서 아이언에 대한 이 알파 감마 라인이나 감마 델타 라인이나 뭐 델타 L 라인의 기울기를 비교를 해서 압력이 올라갈 때 느 쪽으로 기우는지 또 어떤 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지 이런 걸 가지고 감마철의 비체적이 BCC 철에 FCC 철이 BCC 철보다 비체적이 작다든지 혹은 뭐 압력을 아주 올리게 되면은 이 델타 페이지는 결국 사라지게 될 거라든지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체의 PVT 릴레이션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 점선 안쪽은 그 액체죠. 예, 꼭 기체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위쪽에 그러니까 이 TCR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호라이존탈 인플렉션 포인트를 찾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상 기체가 아닌 기체에 대해서 컴프레시빌리티 팩터라는 거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PB하고 RT의 레이쇼로 이렇게 나타내지고 뭐 대략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는지 또 리듀스드 프레셔나 리듀스드 템퍼러처 개념을 써서 어떻게 통합된 논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얼가스 혹은 반데르발스 가스, 예.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어떻게 모디파이해서 리얼가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어떤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턴의 이제 분합 법칙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상기체를 갖다가 이 섞을 때 그 분합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합을 다 더하면 토탈 프레셔가 되고 그래서 뭐 몰 분율은 분합을 토탈 프레셔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분합은 반대로 뭐 몰 분율 곱하기 토탈 프레셔로 나타낼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뜬금없이 이제 깁스프리 에너지의 프레셔 디펜던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물론 컨스탄 T를 가정을 하고서 이제 유도를 했죠. 그래서
DG는 RT, DLNP 유도를 하면서 좀 뜬금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깁스프리 에너지가 프레셔 디펜던시가 인시그니피컨트하다 무시할 만하다 할 때는 뭘 가정한 거냐면은 대상 물질이 컨덴스드 페이즈를 가진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컨덴스드 페이즈는 프레셔가 증가를 해도 볼륨 변화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의한 어떤 프리에너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시그니피컨트하다. 그런 논의가 이제 가능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그 기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프레셔 디펜던시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체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 끝없이 베이퍼 프레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베이퍼 프레셔라는 거는 이제 고립된 뱃셀 안에서 진공을 뽑고 그 상태에서 용액이 증발해서 만들어지는 그 압력을 말하기 때문에 그 베이퍼 스테이트에 있는 그 물질과 리퀴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 물질이 이제 종국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은 용액 같은 경우에는 컨덴스드 페이즈여서 사실 압력 영향이 이렇게 그다지 크지 않아야 되는데도 베이퍼 프레셔에서 한 논의를 갖다가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라는 어떤 그런 가정 때문에 이 베이퍼 프레셔의 논의를 용액 쪽으로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프레셔 이펙트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유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그 수식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유도를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퓨가시티를 도입을 했었죠. 예. 이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뭐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그냥 일기압에서 관심 있는 온도에서 정의를 하면 되고 압력 변화에 의해서 프리에너지가 변하는 건 RT LMP 텀으로 더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넌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이거를 프레셔로 할 수가 없고 퓨가시티로 해야만 이 PB는 RT식이 성립을 하지 않는데 그것을 반드시 성립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퓨가시티의 이 모양을 보면은 그 컴프레서빌리티 팩터 Z하고 거동이 굉장히 좀 비슷하죠. 그 리듀스드 프레셔, 리듀스드 템퍼러처로 갖다 그렸을 때하고 이렇게 좀 약간 유사한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이 퓨가시티라는 거는 B 이상 기체에서 정의가 되는 거고 그것을 도입해서 프레셔 대신에 씀으로써 이 앞에 있는 자연 로그 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In order to maintain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Gibbs free energy and LNP of non-ideal g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N 요 펑션을 지키기 위해서 퓨가시티라는 것을 도입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퓨가시티를 쓰는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거의 쓰지 않고 그냥 프레셔를 다시 써요. 그래서 약간 익스큐즈 같은 느낌입니다. 예, 굳이 저걸 왜 만들었나 싶긴 한데 어, 이론적으로는 그걸 만들어야만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걸 그냥 프레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레셔를 퓨가시티를 프레셔로 근사한다. B 이상 기체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시키기 위한 중간 단계, 약간 브릿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퓨가시티의 그 비율이 액티비티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 쉽습니다. 그 퓨가시티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퓨가시티가 있으면 이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퓨가시티에 대한 이 비율로서 요거를 나중에 액티비티로 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 i에서 이 액티비티는 이런 퓨가시티 레이시로 정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근사를 해가지고 그냥 pi 오버 pi 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부터는 좀 사실 복습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인데 네, 이거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그 아이디얼 가스는 서로 그 상호작용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엔탈피 체인지가 없게 되거든요. 섞을 때. 네. 왜냐면은 섞인 분자들 간에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엔탈피 체인지가 없게 됩니다. 이걸 좀 스트릭트하게 만약에 해보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믹싱을 얘기했잖아요. 믹싱이라는 거는 히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컨스트 T를 가정을 하게 되면은 델 H는 U 플러스 P 델 B 더하기 뭐 V 델 B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기체니까 온도 안 변하면 델 U는 0이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믹싱 전후로 부피 변화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랑 B를 섞는다 그러면 VA, VB 더하면 이거 V 토탈 된다고 치면은 이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압력 변화도 없죠? 네. 그래서 델 H가 0이 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는 분들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상기체를 믹싱을 해도 델 H 믹스가 0이 되게 되는데 이러면 뭐가 편하냐면은 델 G 믹스가 마이너스 T 델 S가 됩니다. 왜냐면 요 앞에 델 H 믹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워졌으니까요. 그죠? 자, 그렇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S 델 T가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건 당연히 또 등온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지워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엔트로피 변화가 어디서 오게 됩니까? solely arises from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랜더마이제이션에서만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분자가 섞이는 거에서만 거기서 이제 뭐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가 증가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서멀 엔트로피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고 컴퓨테이셔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텀이 이 데레스 믹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섞이면 엔트로피가 당연히 증가하니까 데레스 믹스는 항상 그 파지티브하게 되죠.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 t를 붙이게 되면 이게 부등호가 뒤집히니까 믹싱했을 때 깁스프리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0보다 작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믹싱이라는 거는 늘 스폰테니어스하게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섞었을 때 그 섞이고 난 뒤가 넘버 오브 컴퓨레이션이 더 크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그냥 섞인다는 겁니다. 왜? 스태티스티컬하게 그쪽이 더 라이클리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기차 분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얘네가 랜덤 충돌을 하면서 모멘텀을 사이좋게 나눠 가지고 있어요. 모멘텀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칸막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A와 B 사이에 여기 칸막이가 있었는데 얘를 없앴어요, 내가. 어? 근데 요쪽 부근에는 A만 있고 요쪽 부근에는 B만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다 모든 아톰이 다 이쪽에 있고 모든 아톰이 다 이쪽에 있어야지 되잖아. 딱 한 가지잖아. 그렇지만 A와 B가 균질하게 섞였을 때 여기서 가능한 넘버 오브 컴퓨테이션은 도대체 몇 개일까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얘네가 모멘텀을 쉐어링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관측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섞인 상태를 관측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잘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익스플레네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믹싱은 언제나 스폰테니어스하게 시스템의 깁스프리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단 언제만 빼고 델 H가 엄청나게 큰 경우만 빼고.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우리가 믹싱을 했는데 뭐 아이디어 깨쓰고 뭐고 다 잊어버리자고요. 이게 만약에 믹싱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델 H 믹스하고 T델S 믹스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0보다 크면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부등호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죠? 무슨 얘기야? 시스템 온도가 엄청 낮아서 0도예요. 어? 그러면 델 H 믹스가 플러스기만 해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시스템 온도가 절대 온도는 아니야. 온도가 뭔가 있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믹싱이 일어날 때 이 엔트로피가 상승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델H 믹스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델H 믹스가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 그 기억나나요? 엔도서믹하고 엑소서믹 그 정의했던 거. 자, 어떻게 했었죠? 엔도서믹 하면은 우리가 열을 받아들여서 올라가는 겁니까? 네. 엑소서믹이면 이게 내려가는 거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델지가 0보다 작아야 자발 반응인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 반응을 보고 싶으면 TDS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델 H가 TDS 믹스 생략합니다.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발 반응이죠.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에다 온도를 곱한 텀이 항상 이 델 H 변화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TDS 텀은 그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발 반응이 안 일어나는 조건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발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 H 값이 0보다 큰데 그러면서 TDS 값보다 크다. 그러면 자발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죠? 델 H 값이 0보다 크다. 자, 이거 뭐였죠?
엔도서믹. 네, 이거는 뭐야? 엑소서믹. 엑소서믹에서 대H는 항상 0보다 작죠. 엔트로피 증가는 믹싱 됐을 때 항상 그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엑소서믹 리액션은 항상 자발 반응이다. 이제 이런 결론이 얻어지게 되죠. 물론 뭐 제 말이 100% 맞는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수식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고요. 다시 본래의 논의로 돌아가서 네, 아이디얼 가스 믹싱으로 가면 델H 믹스는 0이고 그러면 델G 믹스는 마이너스 T델S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텀, 믹싱했을 때 엔트로피 변화 텀, more specifically 엔트로피의 증가 텀 그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줄구장창 이 계산하게 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라울츠로로 들어가 봅시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니까 조금 가벼운 템포로 따라오시고 집에 가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어떤 용기에다가 이 액체를 담은 다음에 그 위에를 진공을 뽑아요. 100% 완벽한 진공을 만듭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서페이스에 있는 몰레큘들은 벌크에 있는 것보다 잠겨 있는 그 에너지 포텐셜이 더 얕아요. 왜냐면 이 위쪽 절반은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 벌크 안에 있는 분자는 이 쉽게 말해서 그 포파이 스테라데 안에서 전부 다 그 아토믹 인터랙션을 프로바이드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니어리스트 아톰들이. 그런데 이 표면에 있게 되면은 이쪽 절반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잡아주는 분자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표면에 있는 애들은 그 어떤 정해진 온도 T에서 항상 일정량이 여기를 이렇게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기체 분자가 차기 때문에 거기에 어소시에이트하는 어떤 프레셔가 생길 거예요. A의 프레셔니까 PA라고 하죠. 이 프레셔가 생기면 그 말은 이 빈 공간에 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자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팅팅팅 하면서 당구공 놀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항상 우연히 이 수면으로 다시 이렇게 다이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벽에 달라붙는 건 없다고 가정해요. 벽하고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팅팅팅 하다가 수면으로 다이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당 컨덴세이션 되는 레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RCA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서페이스에서 왜 우리가 이게 절대 용도가 아니면 왜 증발할 수밖에 없는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토믹 바인딩 자체가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략적으로 하프예요, 스트렝스가. 여기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너지 플럭추에이션이 약간이라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저 바인딩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가 이 서페이스에 있는 몰레큘들한테 주어졌을 때 서페이스 몰레큘은 반드시 이스케이핑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가 0이려면 절대 용도여야 됩니다. 절대 용도. 이 안에 운동 에너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절대용도 빼고 나머지에서 이게 증발을 하는데 이 증발을 하게 되면 얘네가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다이빙을 하게 되는 건 필연이라는 겁니다. 왜? 벽에 안 달라붙는 걸 가정했으니까 다시 돌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다이빙 하는 게 뭐다? 컨덴세이션 레이트죠. 지금 베이퍼 몰레큘이 다시 리퀴드 돌아갔잖아요. 저기 점핑해서 들어가면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은 컨덴세이션이고요. 컨덴세이션 레이트. 자, 이베퍼레이션 레이트도 있겠죠. 그래서 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PA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A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다이빙하는 빈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RCA는 이 위에 있는 A의 베이퍼 프레셔에 비례해서 더 많이 컨덴세이션 되게 됩니다. 위에 더 그만큼 분자가 많으니까 더 이 자주 얘가 이렇게 다이빙을 하게 되는 거죠. 물 안으로. 액체 안으로. 자, 그래서 그 비례를 어떤 상수 K를 도입해가지고 같다고 놓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베이퍼 프레셔에다가 어떤 상수 K를 곱하면 그것이 컨덴세이션 되는 레이트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 온도 T에 의해서 이 표면에서 이베퍼레이션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이 REA, 레이트 오브 이베퍼레이션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어떤 시스템 온도 T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베퍼레이션 하는 정도하고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그 PA에 의해 가지고 컨덴세이션 되는 레이트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같아지는 그 시점이 오겠죠. 지금 온도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뭐 무한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완벽하게 그 레이트가 같아서 동적 평형을 이루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의 베이퍼 프레셔, 그러니까 베이퍼 프레셔가 지금 0에서부터 증가해 온 거죠. 위에 처음에 진공 뽑았으니까 이게 진공에서 베이퍼 프레셔가 차츰차츰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다이빙 하는 개수하고 이베퍼레이션 하는 개수가 같아졌기 때문에 베이퍼 프레셔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를 우리가 PA not 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스탠다드 스테이트인 거예요.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이 A의 베이퍼 프레셔가 결정되게 됩니다. 시스템이 이퀄리브리움에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밑에 있는 리퀴드하고 위에 있는 그 베이퍼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의 프레셔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으므로 거기에 어떤 비례상수 K를 곱하면 그것이 컨덴세이션 레이트하고 이베포레이션 레이트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RCA는 KPA not is equal to RE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은 논의를 다른 깡통을 하나 더 준비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물질 B에 대해서. 그러면 비례상수 K만 K'으로 바뀌고 똑같은 식이 하나 더 얻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 세 가지를 일단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다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PA하고 PB 위에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위에 첫 번째, 이게 뭐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가정한 상황이 약간의 B를 A에 섞어서 용액을 만든다. 솔루트를 솔벤트에 넣어서 솔루션을 만든다. 그걸 가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AB가 다이아미터가 거의 유사하다고 했고 이 벌크 컴포지션과 서페이스 컴포지션은 같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름이 물 위에 뜨고 이런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설탕이나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처럼 완전히 다 녹아갖고 균질하게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원래대로라면은 REA만큼이 이베포레이션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이 A의 비율만큼 지금 A가 100%가 아니죠. A가 뭐 XA%고 B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줄어든 게 이베포레이션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균형을 이루는 건 뭐냐면 그 위에 있는 A의 파셜 프레셔 그러니까 토탈 프레셔 P가 아니라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왜 A가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숫자하고 A가 증발하는 숫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KPA가 이 REA에다가 XA 그러니까 지금 이 REA가 어떤 숫자라면 XA를 곱하면 좀 더 작아지겠죠. 좀 덜 증발하는 꼴이 되는 거지. XA가 줄어드니까. 이 XA를 다시 1로 놔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이 위에 있는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때는 이 PA가 PA 스탠다드하고 같아지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XA가 1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XA도 킵을 해줘야 되고 PA도 PA 스탠다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작은 뭔가 다른 PA가 될 겁니다. 같은 거는 비례상수 K밖에 없어요. 이거는 물질의 캐릭터리스틱인 거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논의를 B에 대해서 적용하면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 REA가 우리가 뭔지 아는 겁니다. REA가 여기 KPA 스탠다드예요. 그럼 여기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양변에서 이 K하고 K가 상쇄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PA 제로가 XA하고 곱해지면 그것이 PA하고 같다고 나옵니다. 그럼 PA는 XA 곱하기 PA not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논의를 B에 대해서도 하면 똑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B를 A에 녹여서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그 위에 있는 베이퍼 프레셔의 그 각각의 파셜 프레셔 A와 B의 각각의 파셜 프레셔가 항상 요 규칙을 따를 때 XA 곱하기 PA 스탠다드로 구할 수 있고 XB 곱하기 PB 스탠다드로 구할 수 있을 때 그런 것이 성립되는 성질을 가진 그 솔루션을 라울츠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라울츠 로라고 하고요. 자, 이 라울츠 로로부터 우리가 그 인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는 결과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면 XB가 X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XB를 킵을 하고 XA를 갖다가 이거를 1-XB로 치환을 해보면 이 토탈 프레셔 P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PB는 그대로 써준 거고 XA만 제가 폼을 좀 바꿔준 거거든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PA 제로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XB에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플러스 PB 제로에 마이너스 PA 제로에 XB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PB 제로 빼기 PA 제로가 이제 이
토탈 프레셔의 그레디언트가 되거든요. XB를 X축으로 놨을 때. 그리고 Y축 절편은 P0A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측 하단의 그림 보면 지금 Y축 절편이 P0A로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PB0-PA0인 이게 지금 기울기가 여기가 1이고 이게 지금 P0B에서 P0A를 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점선의 기울기는 이게 되고요. 여기다 XB를 곱해주면은 이것이 P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스템의 토탈 베이프 프레셔는 이 점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예, B의 성분이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게 라울시안 솔루션의 그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가장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수식들이 좀 생소하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라울츠로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쉬워요. 이 AA하고 AB하고 BB 반딩이 스트렝스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이 반드 스트렝스가 똑같아야 돼.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반딩 스트레스라고 안 하고 본드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리퀴드니까. 솔리드면 아토믹 반딩 스트렝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리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아이덴티컬 반드 에너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A, AB, BB가 다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K 프라임이니 뭐 K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깨져나가게 되겠죠. 다 깨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라울츠로의 물리적 의미이고요. 요것이 다 아이덴티컬 반드 에너지하고 어소시에이트 할 때 저 라울시안 솔루션이 탄생할 수 있다. 뭐 대충 그런 게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을 때를 위해서 우리가 헨리스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therwise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식인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프라임 있는 게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몰 분율에 똑같은 K에 이제 물질 특성이라고 치고 K 그다음에 똑같은 파셜 프레셔여도 이베퍼레이션 레이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거 R 프라임 EA를 그냥 하나 적용을 한 거예요. 그냥 R하고 다른 무언가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K는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이 REA, 그러니까 프라임이 없는 REA, 그러니까 순물질일 때에 얘가 이베퍼레이션 하는 레이트를 그때의 스탠다드 베이퍼 프레셔로 나눠준 것과 그 비율은 K 값으로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 값에다가 이걸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K를 이쪽으로 넘겨서 나누면은 이 PA가 구해지게 됩니다. PA는 여기는 R 프라임 EA의 XA가 되고 그걸 뭘로 나눠야 돼요? REA로 나누고 PA 스탠다드는 곱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PA가 저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수식으로. 자,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거를 K 서브 A 곱하기 XA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판까지는 이렇습니다. 5판 이 핍스 에디션까지 이렇게 해놔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한 혼동을 겪었어요. 저 역시도 처음에 굉장히 혼동을 많이 겪었고요. 자, 이거 좀 집중하십시오. 뒤쪽에 그 6판에서 개정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역시 제 예상대로 틀린 게 맞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무리 몇 번을 봐도 이건 틀린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그 틀린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좀 개정이 돼서 굉장히 좀 기쁜데요. 자, 일단 여기서 논의를 계속 따라가 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거 유도까지는 됐고 이 상태에서 이 KA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 프라임 EA 오버 REA 곱하기 PA 스탠다드 이것이 이 KA가 되는 거죠. KA가 되는 겁니다. XA는 지금 그대로 왔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K 서브 A의 정의가 이렇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두 개를 곱한 값이라는 거. 그리고 뭐 PB는 똑같이 정의하면 되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헨리스 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헨리스 로하고 그 앞에 라울츠 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다르냐? PA가 KAXA가 됐잖아요. 그럼 앞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PA가 PA 스탠다드 XA였어요. 그죠? PA가 PA 스탠다드 XA였어. 근데 그게 XA는 그대로인데 PA 스탠다드가 KA로 바뀌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PA 스탠다드에다가 이베퍼레이션 레이트의 레이시오를 곱했다는 겁니다. 이 스탠다드,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일 때의 이베퍼레이션 레이트로
그렇지 않은 용액인데 라울 추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의 그 이베퍼레이션 레이트를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KA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KA 딴 거 아니고 KA 자리에 원래 PA 스탠다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앞에다 이게 곱해진 것 뿐이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렇게 그 K 서브 A로 정의한 것 뿐이다. 아시겠죠? 네, 헷갈리지 마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 KA가 그죠? KA가 원래는 PA 스탠다드였잖아요. 그죠? PA 스탠다드. 그러면은 라울츠로를 따를 때는 이게 직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베이퍼 프레셔가 이 XA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거에서 100%로 갈 때, 자, 여기서 이제 무슨 같이 섞여 있는 B가 뭔지는 지금 얘기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베이퍼 프레셔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일단 순물질이 됐을 때는 P0A가 되는 거는 이건 고정이죠. 그죠? 고정이야. 근데 A의 농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이건 지금 A가 솔루트인 상황인 겁니다. A가 더 작으니까. 솔루트하고 솔벤트 구별하실 줄 알죠? 두 개 섞었는데 둘 중에 양 적은 게 솔루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베포레이션 레이트가 라울 추로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REA하고 같지가 않은데 이 REA보다 R 프라임 EA가 크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울시언 솔루션보다 더 이베포레이션을 잘하는 어떤 그런 이 용액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A를 섞음으로 해서. 그죠? 자, 그 경우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AB 반딩이 있는데 자, AA가 있고 BB 반등이 있는데 어떤 B라는 데다가 이 A를 만약 섞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이거 좀 뒤집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B라는 데다가 A를 섞어서 AB 반등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훨씬 더 이베퍼레이션을 잘해. 무슨 얘기겠습니까? BB 반등 끊는 것보다 어, 이 AA 반딩 끊는 것보다 이 AB 반딩 끊는 게 훨씬 쉽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제가 좀 잘못 말했네. 여기 퓨어 스테이트일 때를 보세요. 이때 베이퍼 프레셔가 이게 얻어져야 돼. 저 베이퍼 프레셔는 어떻게 얻어진 거냐면 AA 반딩을 끊어서 얻어진 거야. 근데 지금 얘를 우리가 만약에 B에다 섞었어. 그래서 A가 솔루시야. 그러면 A가 양이 적죠. 그러면 A는 AB 반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AB 반딩을 끊고 이스케이핑 하는 거는 훨씬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P0A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P0A거든요. 기울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이 앞에 있는 게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돼요? P0A가 KA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기울기여야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네. Y축이 PA면 이게 기울기가 돼야 되잖아요. X축이 XA니까. 자, 그래서 이게 좀 기호가 생소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기울기는 그렇고 기울기가 P0A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돼? REA 프라임이 이거보다 크니까 이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REA로.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거가 여기다 곱해줘야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K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KA는 P0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뜹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떠요. 이해되시죠? 쉽게 설명하면은 AA 반딩 끊는 것보다 AB 반딩 끊는 게 훨씬 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딩 스트렝스가 어떤 게 세겠어요? AA 반딩이 더 세다는 얘기지. 이해되시나요? 실제로는 AB 반딩하고 AA하고 뭐 BB 반딩하고 다 그 스트렝스 같을 리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A끼리 있을 때보다 A, B가 섞여 있을 때 이스케이핑을 더 잘하시는 AC 그 경우에는 이런 헨리스로가 되겠고요. 반대일 수 있겠죠? 반대. AB 반딩이 더 세. 그래서 섞으면은 얘가 잘 탈출을 못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베퍼레이션 레이트가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고 헨리스로가 1보다 작은 이 앞에 있는 이 레이쇼를 곱하게 되니까 네, KA 값이 PA 낫보다 작게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그래프 뜻 그냥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좀 전개하실 때 헷갈리지 말라고 이 앞에 요거 여기다 제가 써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최대한 학생분들의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 빨리 넘어가죠. 자, 이제 이러고 나면은 액티비티를 소개할 준비가 된 겁니다. 액티비티. 액티비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그 물질 I가 있어요. 그 I라는 물질의 액티비티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퓨가시티의 이 레이시오로 정의를 했어요. 밑에 읽어보죠.
The ratio of the fugacity of the substance in that state to its fugacity in its standard state. 스탠다드 스테이트일 때의 퓨가시티를 fi 낫으로 놓고 어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 그 서브스탄스의 퓨가시티는 fi로 그냥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액티비티로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액티비티로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지간히 비정상적인 어떤 드문 상황이겠죠. 만약에 그 어떤 인데 스테이트에서의 퓨가시티가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퓨가시티보다 높을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작아요. 무조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서브스턴스가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게 되면 액티비티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케미스트리 배우실 때 이 순고체 물질 액티비티 1로 놓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1과 같거나 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1에서부터 0까지 움직이는 거죠. 1에서부터 0까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노멀라이즈 됐다 그러죠. 노멀라이즈. 이게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앞에 이 P0A 때문에 그래요. 물질마다 이 여기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물질마다 베이퍼 프레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편하니까 그냥 그거를 다 베이퍼 프레셔로 나눠주는 거야. 그 물질에. 그러면 노멀라이즈가 되죠.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어떤 값이 나오잖아. 그걸 액티비티로 정의한 거지.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호몰로고스 템퍼러처가 있습니다. T를 TM으로 나눠준 거야. 이렇게 하면 넌디멘저널하게 나오고 멜팅 포인트에 대해서 이게 물론 지금 켈빈으로 갖다 계산해야죠. 이 멜팅 포인트에 대해서 그 온도가 쉽게 말해서 몇 퍼센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재료 내에서 뭐 디퓨전 현상 같은 거 논의할 때 주로 이걸 갖고 많이 하고 뭐 라디에이션 데미지 논의할 때도 주로 이 호몰로고스 템퍼러처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모르시는 분한테는 좀 제가 설명하기 어렵겠네요. 자, 그래서 액티비티 정의가 아무튼 이렇습니다.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퓨가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스테이트에서의 그 퓨가시티다. 어떤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In a condensed solution. 자, condensed solution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액체 말하는 거죠. FI는 퓨가시티 오브 더 컴포넌트 I in the solution. 자,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에 어떤 컴포넌트 I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에 associate 하는 퓨가시티. 이제 at the temperature T, 뭐 어떤 템퍼러처도 우리가 고정은 해야겠죠. 근데 FI 낫은 퓨가시티 오브 더 퓨어 I. 그러니까 이거는 솔루션이 아니고 그냥 I로만 이루어진 그런 물질인 거죠. 스탠다드 스테이트. 네. 당연히 같은 온도여야 되겠죠. 네. 그것이 이제 액티비티 정의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만약에 vapor in equilibrium with the condensed solution. 자,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액체 용액이에요. 액체 용액하고 그 위에 베이퍼가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그죠? 어, 제가 이거를 이거 좀 강의 노트 수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여기 휘치를 넣으면 좀 말이 되나요? 네. 네. 아이디얼 솔루션일 때. 네. 그러면, 어, 이게 퓨가시티가 아이디얼 깼으면 FI가 PI하고 같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탠다드 스테이트일 때 퓨가시티는 그냥 PI 낫이 되고, 네. 스탠다드 스테이트가 아닐 때는 그냥 PI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바꿔 써준 거죠. 네. 네. 자, 그렇고요. 아이디얼 컨덴서 솔루션.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겠네요. 좀 오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만약에 그 컴포넌트 i가 그 라울션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i는 xi가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i라는 그 컴포넌트의 이 몰 분율이 쉽게 이거 나중에 재료가 그러니까 아토믹 퍼센트죠? 아토믹 퍼센트입니다.
몰분율이라는 게 뭐야? 그죠? 아토믹 퍼센트, 아토믹 퍼센트. 자, 그래서 그 아토믹 퍼센트면은 아토믹 퍼센트가 된다는 겁니다. AI가.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이 PA를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정의가 사실상 정의지. XA에다가 PA 낫을 곱하면 된다. 자, 이제 앞에 가볼까요? 이게 어디 있었는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두 개 논의하더니 결론으로 이걸 유도를 했는데 저거를 여기로 지금 들고 왔죠? 들고 왔습니다. 이걸 들고 왔어. 자, 이거를 갖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은 요거가 뭐가 돼요? 이게 PA 낫이잖아. 그럼 여기가 PA고. 그러면 PA가 지금 XA, PA 낫이잖아. 그럼 PA 낫이고. 약분. XA 남죠. 자, 라울션 솔루션이라는 건 뭐다? 라울션 솔루션이라는 거는 액티비티가 몰 분율하고 같으면 라울션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라울츠로를 다시 써준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라울츠로를. 앞에 라울츠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라울츠로잖아. 라울츠로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유사하게 헨리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게 XA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KAXA가 돼요. KAXA. 볼까요? 맞나? PA가 있는데 KAXA가 되잖아. 맞죠? 네. KAXA.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KAXA를 집어넣으면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KAXA를 집어넣으면 그걸 집어넣으면 안 되나? 네.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PA를 이거를 집어넣으면 그래야 요게 약분이 되고 요거가 남겠네. 그러면 뭐야? 요게 KA가 돼야 되지, 이거. 자, 요게 제가 교과서 잘못됐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요거 잡으세요.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이게 KA가 돼야 돼. 근데 이 앞쪽에 있는 그 5판까지 있었던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KA는 얘랑 얘를 곱한 거야. 여기서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생소한 식인데 제가 임의로 확신을 갖고 고쳐서 학생들한테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 미안했는데 이게 지금 요렇게 정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혼동을 하지 마시고 PA가 이렇게 되고 지금 이거 앞에 있는 식 제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KAXA 그건 어디서 온 건가? 저 앞에 있는 거고 요게 요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요걸로 나눴을 때 PA 스탠다드로 나눴을 때 그죠? 요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KAXA가 되려면 이것이 KA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네. 이것이 KA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예전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써 있지 않고 KA가 이걸로 써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응? 이런 느낌이었다. 자, 지금 모두가 최신판 교과서를 구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1판부터 5판까지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6스 에디션에서 어떻게 고쳐놨냐면 얘들이 사실은 6스 에디션에서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노테이션을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그 유도 과정도 노테이션을 다 뜯어 고쳤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면 더 운동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두고 어떻게 교과서 수정되는지만 여기다 밝혔습니다. 자, PA가 똑같아요. 요거 그 이베퍼레이션 레이트 비율이고 XA 여기 있고 XA 여기 있고 PA 나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K 서브 A가 아니라 K 슈퍼 A 예, 슈퍼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갑자기 K 서브 A, PA 나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나가지고 이 K 서브 A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K 서브 A하고 여기 있는 K 서브 A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5판 6판 K 서브 A를 억지로 이걸로 맞춰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라울션 솔루션에서 액티비티는 몰 분율하고 같은데 헨리안 솔루션에서는 앞에다가 KA를 곱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상수 하나 곱해야 된다고. 이게 다 이렇게 모델링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더 복잡하게 안 합니다. 쓸데없이 뭐 2차, 3차씩 넣고 이렇게 폴리노미얼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5판까지 교과서에서는 K 서브 A가 이걸로 정의가 돼야 돼. 맞아요. 수식으로는. 근데 이게 그 중간에 뒤에 가면 내용이 충돌이 났었어. 그래서 되게 혼란이 있었어. 근데 새로운 6판 교과서에서는 이걸 K
슈퍼 A로 놓고 요렇게 예, 요렇게 하고 대신에 K 서브 A를 그러니까 일부러 얘들도 아는 거야. 이 뒤에 걸 맞춘 거지 기준으로. 그래서 K 서브 A를 다시 정해서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AI는 KIXI가 나와요. 자, 여기 이거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참 힘들었습니다. 예, 이거 참 교과서가 뭐 틀린 거를 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고쳐놓기 때문에 교과서 페이지가 뭐 이해해야죠. 이렇게 뭐 한 1000페이지 되게 두껍고 이러는데 뭐 그 교과서 저자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다 저명하신 분들이 쓰는데 그러다 보면 연세가 지긋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찾는 게 좀 힘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뭐 젊은 자기가 교류하는 학자나 뭐 혹은 학생들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하고 그 서문에다가 감사액을 해가지고 누가 교정봐줬다 이렇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써놓고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좀 다 걸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 제가 카네기 멜론대 뭐 퍼듀대 이런 데서 교수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좋은 대학교 교수님들이시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맹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과서가 절대 옳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대중서적에 비해서 몇 권 팔리지 않는 그런 교과서들은 오탈자가 심각한 게 있어도 이 고쳐지지 않고 되게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이거 매번 설명할 때마다 참 짜증났던 부분인데 이번에 좀 그래도 낫게 고쳐진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한번 차분하게 잘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에 에러가 있었고 어떻게 고쳐졌는지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라울츠로하고 헨리스로를 이 무슨 PA not, PB not 이런 걸로 안 하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PI 스탠다드로 이렇게 나눈 이 액티비티로 갖다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편해지죠. 어떻게 편해지느냐? 이 Y축 스케일이 전부 다 0에서 1로 통일이 돼. 이 Y축을 액티비티로 놓기 때문에 이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든지 상관없는 거야. 모든 물질을 다 이렇게 0에서 1 스케일로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라울션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 지금 예로 주어진 게 뭐냐면 놀랍게도 아이언 크로뮴입니다. FECR 시스템인데 특이한 점은 1600도, 1600도 녹였어. 자, 이게 지금 서모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스 교과서라는 게 지금 실감이 나죠? 아니, 상온에서 용액이 얼마나 많아. 근데 어거지로 금속 두 개 합금으로 만든 걸 1600도에서 녹인 걸 갖다가 지금 라울션 솔루션의 예시로 굳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고체 상태 아니에요. 지금 녹았습니다. 액체예요. 액체인데 이게 지우개가 돼버렸네. 펜을 바꾸고. 네. 그래서 이 액티비티 스케일로 했으니까 이 0, 01, 01 이렇게 되고 1600도에서 지금 고정돼서 녹아 있는 상태인데 얘네 두 개는 라울션 솔루션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진짜 쉽죠. 얘네의 액티비티 변화가 그냥 무슨 X자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죠? 네. 기울기 어떻게 1이죠? 뭐 마이너스 1인가? 아시겠죠? 이렇게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definition of activity는 normalize 한다. vapor pressure composition relationship을. vapor pressure. 그러니까 PVC 이 relationship을 그냥 완전 normalize 해버린다. with respect to the saturated vapor pressure. 어디에 대해서 normalize 했어요? saturated vapor pressure에 대해서 normalize를 했다는 거지. exerted in the standard state. 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처음에 진공이었던 용기 얘기했었죠? 이게 이 압력이 이 베이퍼 프레셔가 그죠? 밑에 순물질이면 P 뭐 I 스탠다드가 여기를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압력이. 그러니까 이 용액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해석할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 진공 뽑았을 때는 여기서 왜 이스케이핑 해요? 여기 프레셔가 빵이니까. 프레셔 빵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는 텐던시가 약간만 있으면 아니 여러분들 이게 심지어 고체여도 여기서 디퓨전이 일어나는데 액체면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잖아. 브라우니안 모션 하다가 액체가 이렇게 표면에서 튀어나갈 수 있는 거지. 관성의 법칙.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우션 솔루션. 이거 처음에 보시면 이거 뭐지? 딱지 사진인가? 이런 느낌입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직선 두 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헤니안 솔루션, 헤니스로를 따르는 솔루션 봅시다. 액티비티 오브 니켈 인 더 시스템. 자, 여기는 또 FENI입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얘네 녹았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없거든요.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없는데 FE는 사실은 이게 그 어떻게 됩니까? 아유, 상온에서 BCC 가지다가 FCC 가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BCC 됐다가 그리고 녹죠? 네. NI는 상온에서 뭐죠? NI는 상온에서 얘가 헷갈리네. 크로뮴은 아마 BCC였던 것 같고 니켈은 FCC였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어차피 고체 일대 결정 구조가 그 솔루션에서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왜 그러니까 잘 섞이고 안 섞이고 하느냐. 그러면 이게 어떤 지정된 온도에서 같은 그 결정 구조를 가질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믹싱이 잘 되거든요. 아토믹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지 않는 이상. 근데 FeCrNi가 다 트랜지션 메탈이고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차이가 없는데 뭐 얘네가 아토믹 사이즈가 다르면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탈 속처가 그 같다 다르다 이거에서도 되게 그 인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예, 지금 좀 이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그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쉽게 말해서 니켈은 잘 증발을 안 해요. 나죠. 무슨 얘기입니까? Ni하고 Fe의 결합은 Fe하고 죄송합니다. Ni하고 Ni의 결합보다 강하다. 강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 증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NI를 FE에다 넣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렇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경우에도 그 뭐 오른쪽에서 좀 그런데 왼쪽으로 가면은 그죠? 이 NI 성분이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100%로 1로 가는데 그러면 요게 요쪽만 보세요. 요쪽을 보면 음, 굉장히 그 라울션 비헤이비어를 보입니다. 라울츠로를 좀 얼추 맞는 것 같은 걸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성분이 일로 가면은 이 라울시안 비헤이비어를 좀 거의 가깝게 보인다는 거. 어떤 경우에도 헨리안 솔루션인 경우에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노멀라이즈 한다. 액티비티 스케일이 왜 나왔다. 네,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50분째 얘기를 했는데 깁스 더햄 이쿠에이션은 여기서 한 템포 쉬고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